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치동 스캔들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더 스캔의 박혜은 시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셨던 주인공 지청씨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스캔들의 김수희 감독님 그리고 안소희 배우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주세요.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현 감독님 먼저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치동 스캔들 감독 김수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긴장이 꽉 차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뜨겁고 두근두근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김수희 감독님 그리고 안소희 배우님 관객과를 찾아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인사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개봉을 하자마자 또 영화도 지금 막 보셨으니까 우리 영화 보신 관객분들한테 조금 길게 김수희 감독님 이번 영화는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됐다라는 이야기 관객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외적으로는 일단 욕망에 대한 이야기, 성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사실 그 기자회견 할 때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 했을 때 그 생각했던 그 일들 그런 걸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우리끼리 있는 자리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제가 이제 초고를 쓰던 그 시기에 제가 월제라는 작품으로 그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상을 탔어요. 근데 그 월제라는 작품이 그 여성 스릴러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좀 강렬한 시나리오를 써다 보니까 좀 사람 죽이고 묻고 때리고 물태우고 이런 얘기들이 의뢰가 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나 로맨스 드라마 잘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쓰지 이런 마음으로 기획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조금 더 섬세하고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대치동 스캔들이라는 센 제목의 영화를 쓰셨는데요. 우리 안소희 배우님께 물 먼저 드시고 죽이시고요. 저는 안소희 배우님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면서 너무 기쁘고 제가 너무 흐뭇한 게 배우님의 얼굴이 가지는 깊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레이어가 점점 더 깊어진다. 그걸 보는 관객으로서의 재미가 굉장히 좀 크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게다가 이번 작품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끌고 가는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저는 즐겁고 설레고 무겁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작품 왜 선택하게 됐는지 먼저 얘기를 좀 차근차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항상 작품 제안을 받고 책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읽었나를 제일 먼저 감상을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한 번에 빠른 시간에 쑥 읽었어요. 그냥 계속 제가 인터뷰에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청춘 소설을 되게 읽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책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은 제가 안소희로서 제가 다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학원이라는 공간, 그리고 뭐 대학 시절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다 제가 겪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생각해보면 다 이 상황은 다르겠지만 친구들끼리의 10대, 20대 때 충분히 있을 일이고 그리고 대치동이라는 곳에서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회인으로서 충분히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관계들 사이에서의 이야기이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너무 되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맡은 역할이 이 극의 이야기를 끌고 간다라는 점이 저에게도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욕심이 났고 잘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죠. 그리고 또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제 나이보다 좀 더 이렇게 어린 역할을 많이 했는데 딱 제 촬영할 때 나이 30, 31, 32, 30 초반에 캐릭터를 만났다는 게 저에게도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제 31의 모습을 31의 캐릭터로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저한테 배우로서 되게 자주 찾아오지 않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았고 성숙되게 보이고 싶다 빨리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고 만약에 28, 27 더 어렸을 때 만약에 26, 7을 만났다면 그때도 똑같이 막 욕심이 생겨고 하고 싶었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그때가 어울릴까? 약간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31, 31때 31 역할 맡았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있어. 네,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자신 있다 이 말이 저는 딱 뭔지 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독님, 안소희 배우님이 딱 캐스팅 됐을 때 감독님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은 박수와 환호와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안소희 배우님을 캐스팅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좀 배우님을 통해서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는 이 주인공과 안소희 배우님과의 좀 닮은 점들을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했는데 캐릭터 만드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사실 캐스팅이 된 이후에 그 배우에 맞춰서 대사나 설정을 좀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이번 작품은 그런 게 없지는 않았어요. 그냥 애초에 안소희라는 배우를 위해서 그냥 준비되고 네. 수업 들어가신 거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손댈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첫 미팅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첫째분이 이제 인사 나는 안녕하세요 두 분이나 하고 저한테 던지셨던 거의 첫째분이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잘하실 것 같았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나리오는 굉장히 머리로 쓰는 편인데 논리에 따라서 캐스팅은 그래도 직관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래서 그냥 그때 배우님께 직접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잘하실 것 같았고 잘 해주셨고 그게 답니다. 안소희 배우님 알고 계셨어요? 이런 감독님이 잘하실 것 같아서요 라는 거는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봤어요. 저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 얘기 해주셔서 너무 좋았죠. 너무 놀랬고. 근데 그리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해야겠다. 이미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지만 그때
네, 저희 자신에게도 확신을 더 심어주시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사실은 밖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소혜교님이랑 좀 했는데 이 일타 강사라는 역할 자체가 진짜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젊은 분들은 몇 년 동안 그 일타 강사의 영상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제스처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관객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변호사나 형사나 이런 분들은 현실에서 별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내 맘대로 연기해도 되는데 이 일타강사라는 캐릭터 자체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어떤 리얼리티와 또 카리스마를 보여주셔야 관객들도 하면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보면서 안소희 배우가 어쩜 이렇게 원래 하던 사람처럼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밖에서 듣다가 약간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배우님. 저는 이 일반적인 배우들은요, 앞에 몇십 명의 사람을 놓고 그들에게 연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해보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1대1로 연기를 하거나 카메라와 둘이 마주보고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엑스트라가 많은데 그들을 휘어잡으면서 연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소희 배우님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그죠? 저도 이전에 저희 얘기 나누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을 준비할 때 당연히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야 한다는 이런 걱정과 고민 으로 인한 의식은 많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 학생들 앞에서 내가 연기를 펼쳐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희도 얘기 나누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게 조금 더 익숙한 일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무대 위에서 관객들 앞에서 내가 준비한 걸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끌어내고 끌어내고 어때? 이렇게 막 받고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구나 고마워 이런 이 관객과의 호흡이 익숙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하고 하는 모습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뭔가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죠. 촬영할 때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촬영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처음에 사실 저도 어색했거든요. 이 카메라를 보면 안 되고 그죠. 없는 척을 해야 하고 저는 항상 카메라에 어필을 했는데 그 부분과 이제 오히려 스태프분들이 정말 조용하잖아요. 다들 조용 이렇게 해서 조용할 때 저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멀기도 하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촬영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저는 더 많이 받고 약간 신이 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영화 속의 학생분들이 정말 딱 그 나이 때 감독님께서 중2, 3 학생분들을 다 섭외해 주셔가지고 진짜 그 기운과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촬영이 늦게까지 돼서 정말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막 근데도 막 열심히 막 촬영해주려고 연기해주려고 하는 걸 보니까 막 뭔가 선생님의 마음이랄까 이런 걸까 막 안쓰러우면서 근데 집중을 해야지 애들은 한 번에 가야지 피곤하니까 한 번에 가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실제로도 슛 가기 전에 한 번만 하자 막 이렇게 이거 하면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똑같은데요? 감독님도 애들아 이거 한 번에 하면 가는 거야 이러면서 너희 집 가고 싶지? 그런 실제 뭔가 이 현장감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럼 약간 이렇게 판서하고 애들 가르치고 이런 거 용어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도 아니고 외울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배우님? 정말 외웠어요. 그리고 네. 또 배웠죠. 공부가 배웠어요. 아, 어미 맞아. 이게 이런 거요. 아, 어미의 꼬리. 뭐 이렇게 저도 감독님에게 국어 강의를 들은 장면들이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독님한테 작은 디테일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제 친구 중에도 또 영어 강사 친구가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감독님께 좀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유님이라는 이름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한번 들으면 아니지. 근데 주인공 이름들이 다 그런 것 같고 또 유님이 어렸을 때 자기의 필명 짓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이름에 되게 의미를 두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 안에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 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사실 처음에 엄청 초보 단계에서는 이제 윤희였어요. 윤희였어요. 근데 윤희 그 이름을 듣고 기행이 김윤이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특이한 이름은 아니어서 김윤희가 또 들었을 때 내가 하는 그 사람이라는 반응이 나오려면 그 부분 조금 더 특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오만 자음과 몸을 다 막 윤영, 윤, 막 다 엄청 많이 적어놨었는데 그 중에 이게 약간 좀 간단한 느낌이라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기행이야 뭐 실제로 백석신의 본명이라서 백기행을 사용하게 되고 그 필명으로 선택한 김진아 다 백석의 연인에서 따온 것들이고 근데 그런 어떤 실제 있는 것들은 따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그 주인공들 이름의 그 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침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저 사실 이제 우리 다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으니까 저도 하나 예를 하자면 뭐 하여름과 마타름과 하여름 마타름의 두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시 생각을 해서 그 단어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유님이라는 이름이 그 간단하다라는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게 되는 그 얼굴이랑 안소희 배우님이랑 되게 잘 맞아서 제가 듣자마자 그 이름과 배우님의 합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꼭 여쭤보고 싶었고요. 배우님께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한두 장면이 아니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유닛 끌고 가는 이야기이고 또 시간대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의 인물들을 연기해야 되고 그 연기를 하시면서 저는 배우님이 이 유닛이랑 내가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유닛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 인물을 더 가깝게 느꼈던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이 연기하시면서 있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 유님이라는 인물 나도 알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순간 두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네. 하나는 유님에게도 굉장히 격하게 감정이 처음으로 표현이 되는 장례식장에서 이제 기행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참아두었던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면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하는 유님의 감정과 대사 말들만으로도
와닿았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되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촬영을 했던 네. 기억이 있는데 그때 또 여러 번 이렇게 밀도 있게 할 수 있게 감독님도 촬영 감독님도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면서 어느 테이크 때가 네 되게 그런 걸 네 느꼈어요. 하면서도 그리고 모니터를 하고 또 그때 또 감독님도 너무 이거 저희가 함께 이건 좋은데 이건데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촬영 감독님, 뭔가 현장 스태프분들에게도 같은 걸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뭔가 같이 만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걸 느끼고 있다라는 걸 느꼈던 촬영 씬이어서 기억이 남고 개인적으로는 그 엽서 그 나은이가 놓고 간 책 보다가 네. 기현이의 그 엽서를 보고 그 순간 사실 대사나 뭐 이런 게 없는데도 그리고 그때 그냥 엽서 사실 촬영 현장에는 뭐 그 기행의 글이 써있는 엽서는 아니었는데도 뭔가 저도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한 건데 되게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미치로가 뭔데? 이랬는데 아무것도 이거 전해주자 이렇게 하고 달려가는 이 두 장면을 찍을 때 제가 뭔가 대본을 보면서도 계속 이미지를 상상을 했지만 이걸 실행하고 하면서 상상을 하는 그 순간에 제가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제일 먼저 배우의 연기를 보는 1등석의 관객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우리 안수연님 연기를 보시면서 감독님으로서도 되게 그런 벅차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효인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인물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눈앞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라는 그걸 보면서 약간 벅찼던 순간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쯤 좋으셨는지? 유님쌤 첫 촬영. 유님쌤. 유님쌤 첫 촬영이. 저를 항상 유님쌤으로 불러주셨어요. 저 그렇게 다 불렀어요. 그 박상남 배우 기행쌤. 네. 근데 유님쌤 첫 촬영이 네. 그 카페씬이었거든요. 타이밍. 네. 그때 이제 그 초록색 문화를 쓰고 원래 이제 타이핑하는 그러니까 엄마들을 등기로 떠나보내며 분노의 타이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됐다 싶고 네 들어갔다 싶고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모니터 앞에 막 앉아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가가지고 촬영하는 가고 직접 소통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촬영하는 옆에서 봐가지고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요. 알겠어요. 진정한 네, 그 순간이 기억에 가장 남아요. 유님쌤이 딱 이제 카메라에 처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이거는 좀 다른 소리인데요, 안수 배우님. 이런 현장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왜 편집본을 못 보겠다고 한 달이나 피해 다니셨는지 난 이해가 안 돼서 꼭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열흘을 네, 어떤 것 일정을 같아요. 봤더니 세상에 편집본을 보시고 묻어서 피해 다니셨다는 거예요. 많은 배우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편집본을 못 본다는 것보다 제 본인의 연기 보는 거를 많이 100% 만족할 수 없잖아요. 항상 아쉬운 부분이 막 보이고 그런 게 막 보일까 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크고 중요하고 해야 하는 거 알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더 약간 미루게 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만큼 제가 너무 저에게도 크고 중요하고 제일 먼저인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이런 것도 있었고 항상 제 작품과 제 연기를 보는 게 떨리고 네 그래가지고 좀 조금 이제 요즘 너무 바쁘 이건 집중해서 봐야 하니까 이러면서 조금은 네 미뤄두고 보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꼭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대치동 스캔들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대치동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어떤 공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뭔가 스릴러를 하시려나?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영화를 봤다가 이게 그냥 그런 공간 안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성장의 이야기구나를 알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의미의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이야기 그리고 그 센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도 되게 우리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왜 이 두 개의 소재를 대치동이라는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이 분들과 그들이 풀지 못한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이렇게 연결시킬 생각을 하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약간 공적인 얘기 하나, 사적인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학원 강사 생활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사실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학생도, 학부모도, 학원 강사도 다 이제 학생들의 좋은 성적, 좋은 결과, 그걸로 이어지는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학생도, 학부모도, 강사도 본인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정말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수단, 왜 우리가 그냥 흔히 수단과 목적의 전복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을 써서 표현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학원이라는 공간을 오가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을 텐데 그거는 누가 얘기해주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게 공적인 이유고요. 사적인 이유는 그때 제가 초보를 칠 때가 한국 나이로 29살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별거 아닌데 그 앞자리가 바뀐다는 것이 괜히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나이 20대를 돌아보면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학원 강사 생활도 꽤 오래 했었고 뭐 대학원 조교 생활도 있고 뭐 영화 이제 입상해서 막 필드 들어가서 의뢰 받은 일도 처리하고 이런 상태에서 되게 인간에 대한 분노도 좀 컸고 근데 또 앞자리도 바뀌고 그래서 뭔가 이제 나의 지난 20대를 좀 정리하는 맥락에서 좀 모두를 용서하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랑 조금 결이 다른 게 인물들이 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받고 네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사실 저는 그 장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 얘기를 연습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윤희 학원에서 나와서 사실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학생을 수정주장에서 안아주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소희배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너무 좋았냐면 어른의 얼굴인 거죠. 자기보다 그 아이는 얼마나 지금 무섭고 막 하늘이 두종나는 것 같겠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을 내가 쫓아낸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할 때 사실 그 아이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큰일이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닌 거라는 그 아는 얼굴 아니야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별 말이 없는데도 그때 소희도 얼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 대한 얘기 좀 여쭤보고 싶기는 했었거든요. 네, 이 인물이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변해간다고, 어떻게 자기를 용서하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한 단계 성장한다고 우리 배우님 느끼셨는지 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서 유니미의 유니미에게 있는 그 따뜻함이 나이가 지날수록 더 많이 이렇게 두꺼운 이 사회생활로 인한 두꺼워진 이 갑옷들로 인해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순간순간 찰나에서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보여지는 거라고 그 장면을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그 모습에서 그 장면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여줄 수가 있고 유니미가 작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갈 때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주면서 한 그런 면들에서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장면에서도 자기가 맡은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좀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미도 혜린이처럼 막 조마조마하는 그 나이들이 있었을 텐데 지나면서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니야 라고 본인도 느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지금의 뭔가 31~32살 대치동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딱 자리를 딱 서게 되고 있는 유니미의 모습으로도 또 보여지고 해서 저도 말을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막 별 다른 이유로 막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니야 이렇게만 해주는 게 또 너무 유니미스럽고.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영화 외적으로 보면 저는 이 대치동 스캔들이라는 작품이 이제 10년 넘게 배우로 활동했던 우리 안수희 배우님께도 그런 어떤 성장의 또 하나의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어떠세요? 10년을 배우로 살면서 정말 나의 첫 주연작인 영화가 나의 필모그래피에 딱 박혀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배우님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생각이 드시는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우리끼리 솔직하게 좋아요. 너무 좋고 기쁘고 그리고 정말로 다른 작품이 아닌 대치동 스캔들 유니미 역할로 제 첫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제 첫 주연작 영화 주연작이 올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뿌듯하고 당연히 아쉽고 막 이런 부분 아직도 막 더 만들어가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네, 이쯤에서 오늘 공개가에 대한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5분 정도 질문을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배우님, 감독님 직접 사인해 주신 포스터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손 지금부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독님께 먼저 질문하고 싶으신 관객분, 또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관객분 이렇게 제가 번갈아가면서 여쭤볼 거고요. 우선 안소희 배우님께 먼저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을 들어주시면 배우님께서 한 분만 결정해 주십시오. 어떤 분?
어디로 갈까요? 자, 일단 이 오른쪽과 왼쪽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왼쪽. 왼쪽. 자, 그러면 1, 2, 3 저 단계가 3단계가 있었습니다. 또 파란색 반팔티 입으신. 파란색 반팔티 입으신 네 맞습니다. 모자 쓰시고요. 맞죠? 네. 네. 우리 배우님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사실은 너 좋아했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저는 좀 별로였는데. 왜요? 왜냐면 그 다른 여자랑 연애하고 공부도 하고 다 했으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급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게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유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했어요. 네, 유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유님은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걸 여쭤보신 것 같아요. 다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10년 안에 또는 그 시간 중에 다른 때 얘기를 했다면 화가 났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캠핑을 같이 여행을 하며 나은이를 보내기 마음을 먹고 이 친구들을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용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다 정리한 시점에서 그 얘기를 들어서 화가 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놀랬을 것 같고 보이기에처럼 놀랬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순간 너무 쉬운 말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이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그래서 어땠던? 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와서 그걸 뭐 어떡하라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라고 또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또 했을 것 같고 그래 그래서 그때 진심이긴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기도 했고 막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떡하자고 막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복합적인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지금 욱하는 욱하긴 했어. 욱하는 그 우리 유님의 느낌도 약간 살았네요. 네, 또 이번에는 우리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을 들어주시고 감독님이 한 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럼요, 영화를 보고 어떤 분 어디 계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다. 본인이 제일 알게 지금 손을 먼저 하신 관객분 말씀 주세요. 유민이가 작품을 뺏겼잖아요. 그 뺏기고 나서 친구들이 알게 된 그 사이에 이야기가 생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감독님이 그 장면을 찍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풀어나가셨을까? 되게 얘기한 질문. 왜냐면 저도 이제 인물의 전사를 생각하면서 얘가 어떤 사람 색깔을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그 분노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뭐 처음에 화를 냈다가 막 울었다가 체념했다가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어디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그 단계를 거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년 안에 아마 진짜 그 침대에 누워서 막 갑자기 눈 터져서 이불킥. 이것들이 그냥 막 다 갑자기 막 연락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쫓아가서 막 머리채를 어떻게 잡은 사람도 좀 잡아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시기를 혼자 잘 다스리고 그걸 사회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결국 이겨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번듯한 직장 가지고 사람을 지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잘 참으면서 그만큼 잘 참았기 때문에 잘 성장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양수희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배우님도 한 분 선택해 주세요. 네. 요 가운데 네. 마스크 쓰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버스 안에서 의사 말로 전해준 필요주의 없이를 알고리즘이 심해서 그리고 또 우물청이들이 피가 나오지 않는 것 이게 기억에 남는데 마지막에 또 지역관리 탁타님이 데려다 줄 때 울게 되는데 10년 동안 인사를 안 하냐 보니까 아는데 그 장면에서 우는 장면이 저는 제한테서 다들 그가 느껴졌고 그걸 배우님과 또 작가님이 감독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또는 제가 느낀 거가 맞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너무 깊게 잘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님 먼저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앞에 질문에서 답변해 주실 때 이야기들이 이제 저희도 같이 얘기를 나눴던 내용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유니미를 준비하고 할 때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만 눈물이 많은 친구일 텐데 남들 앞에서 보이지 않았겠지만 혼자 많이 울기도 했겠지만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터진 날인 것 같고 그거를 미치오가 얘기해줘서 더 그렇게 네 터졌고 미치오가 건드려줘서 터졌고 터트릴 수 있었고 왜냐면 초반에 터지는 걸 좀 참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 장면 할 때도 좀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자꾸 참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되게 기억이 그랬거든요. 유니미가 자꾸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유니미가 자꾸 참다 버릇하니까 근데 계속 참다 버릇하면 못 울게 되거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울어도 돼 이런 것처럼 초반에는 눈물이 터져나오고 좀 누르고 참으려다가 결국에는 그냥 울게 되는 그게 미치오가 건드려줘서 그랬고 미치오니까 마음 놓고 본인도 좀 터트릴 수 있지 않았나 후반에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씬을 준비하면서 그 간에 10년 동안에 이제 쌓였던 걸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 미치오가 이제 영원 하루길은 없게 된다. 네. 그 미치오의 대사가 되게 많이 와닿고 영화로 봤을 때도 미치오의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 여기서 조금만 더 혹시 더 해주시면 있습니다. 네, 너무 동의해요. 근데 사실 미치오가 영원한 함께 얘기하는 그 씬은 처음에 없었어요. 네, 배우님께 그리기 이전 버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사실 이건 촬영 감독님 아이디어였거든요. 이거 제목이 너무 좋은데 좀 이 영화 이야기 전체를 좀 관통하는 문장으로 좀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들어서 만들어낸 씬인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미치오가 그 얘기를 해줘서 완전 다행인 것 같으니 기행이 네. 너무 기행을 이용하는 기행도 각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윤림이라는 인물이랑 안소희 배우라는 사람이 되게 가깝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감정을 밖으로 티내지 않고
자기는 무덤덤하게 정말 어린 시절부터 프로페셔널하게 살아왔던 그 사람 특유의 프로페셔널한 그 얼굴들을 사람들은 별로 간절한 게 없는 게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배우의 자신의 얼굴로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와 이게 배우님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또 아마 관객 여러분들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느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두 분 다 얘기 좀 해주셨으니까 우리 배우님 한 분 더. 배우님 한 분 더 관객분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 질문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정말 다 너무 네, 하고 질문 싶지만 받고 싶은. 네. 이번에는 네. 가운데 계신 분.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네. 그 영화 안에서 윤희미가 굉장히 시크하고 자기 성격을 드러내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건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잖아요. 배우님이 이 배우 그 역할을 연기하실 때 혹시 자기 성격을 닮은 그런 연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연기하시는 않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유님이라는 인물과 우리 안소희 배우님의 소위 싱크로율을 좀 맞춘다면 어떤 점이 좀 제일 비슷한 이 사람이에요, 유님이는? 모든 캐릭터를 이렇게 이해하고 하려고 할 때, 또 표현하려고 할 때, 제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건. 그래서 여러 걸 느껴보고 나에게도 여러 걸 경험해야 뭐가 많아서 이건 이런 때 맞아. 똑같진 않아도 이런 상황에서 나도 이런 게 있었지. 그런 표정이 그때 맞아. 이런 거랑 맞겠다. 이런 제 안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는 얼굴이고 감정이고 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유님이는 모두가 사회에서 뭐 직장 동료랑 친구랑 아무리 친한 친구랑 있어도 모습들이 바뀌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배우님들은 언제나 항상 그 캐릭터를 내 안에서 가지고 오지만 반드시 나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할 수는 진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배우님들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 갑자기 두 분께 좀 쉬운 질문, 간단한 질문 생각났는데요. 영화 속에서 MBTI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 혹시 MBTI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했죠. MBTI 얘기가 거의 그렇죠. 만나서 또미짜리 막 이런 거. 네. 근데 사실 이제 유님이 ENTP로 그런지 있잖아요. 제가 ENTP인데 근데 사실 초보에서는 정말 ENTP 그 자체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를 바탕으로 썼고 뭐 에피소드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갔었고 근데 그게 탈모를 하면서 사실 정말 그 초보는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고 거의 남아있지 않고 거의 뭐 제가 직접 겪은 에피소드도 뭐 학원에서의 어떤 리얼리티적인 거 조금이지 뭐 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ENTP 여성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윤희 미자이는 ENTP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질문해 주셨던 말씀처럼 배우 본인의 그것도 이미 다 다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중간에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를 MBTI로 바꿀까. 근데 그러기에는 또 나은이 또 ISFP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ISFJ
붙여놨구나. 그래서 오늘 하다가 그냥 냅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 배우님은 네. MBTI 어떻게 되십니까? 제 MBTI는요. 네. INTJ예요. INTJ시군요. 네. 네. 근데 뭐 유님이 ENTP도 뭐 INTJ 저도 상호마다 네.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F의 모습을 나눠야 하는 뭐 연인, 친구, 가족과는 막 티어도 F가 막 되고 사소한 서운해지고 막 말을 왜 저렇게 할까 막 상처받기도 하고. 네. 네, 유님이도 ENTP지만 또 그런 면이 기행이에게만큼 또 나은이에게는 아무리 티어도 좀 F인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저도 로봇은 아니에요. 네. 네. 사티는 아닌데.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작품 안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던지면서 작품 안에 생각해볼 여지나 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알고 싶고 모르는 사람을 좀 이해하고 싶으면 저렇게 유형을 나눠서라도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저렇게 애를 쓰겠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상대를 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난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사실 오늘 이럴 줄은 알았어요. 시간이 너무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된다면서 사인을 주셔가지고 이 질문을 빨리 드려야 되겠네요. 두 가지씩만 두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또 여기저기 소문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충 스캔들을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관람 팁 두 분이 하나씩 일단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이 감독님과 배우님께 어떤 의미의 영화가 될 것 같은지 그 얘기 좀 같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감독님부터 여쭤볼게요. 관람 팁. 일단 이게 대치동 스캔들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이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모아왔던 대치동 이야기가 슬픈 인상을 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네, 기획할 때부터 사실 알았는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보다는 사실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된 로맨스 드라마이고, 그 기저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대치동이라는 공간이 주는 사회적 메시지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관람 포인트로 해서 비중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우리 감독님께 어떤 저에게 대치동 스캔들은 저에게 두 번째 장편 연출이다. 저는 쌉티거든요. 저는 좀 쌉티라서 거의 90% 이상 저는 쌉티라서 두 번째 진짜 장편 연출작인데 제가 사실 기획 제작가 정말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만든 영화라서 사실 앞으로 제가 이제 장편 연출을 몇 년이나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하고는 싶은데 어쨌든 그 남은 커리어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영화라서 여러분께 많은 소문 내주시고 가족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는 우리 안수희 배우님께 어떤 의미일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대치동 스캔들 이야기할 때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감독님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뭔가 보는 분들 나의 어느 시절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의미로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뭔가 막
가야지 아니면 막 어떻대 뭐 이야기를 꼭 생각하고 뭔가 보기보다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니 이렇게 많이들 오실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에게는 대치동 스캔들이 딱 1년 전에 2023년 6월에 촬영을 했고 6월에서 7월을 걸쳐서 촬영을 했고 2024년 6월에서 7월을 걸쳐서 이렇게 개봉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요. 2023년 여름, 2024년 여름 하면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떠올릴 평생 동안에 제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작품이 되길 바라며 올 여름에 여러 영화들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그 떠올리시는 영화 중에 한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되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0으로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 또 계속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영화였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여러분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마치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문장은 이 각자의 세계는 복잡하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 모든 주인공들의 이야기이자 영화를 보신 관객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복잡하고 때로는 못나 보여도 결국은 그 세계를 아름다워 해주시면 좋겠다. 감독님이나 배우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다시 한번 이 자리 채워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리 대치동 스캔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퇴출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퇴출 이쪽으로 해서 포스터 받아가시면 됩니다. 포스터 이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